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2일 수요일, 4시 한 35분쯤 지났는데, 오늘은 좀 특정 종목, 두 종목인데, 서로 굉장히 관계가 깊은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한 종목은 벌써 4달째 바닥을 박박기고 있는 종목인데, 우진과 우진엔텍입니다. 최근에 우진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그 각광을 많이 받았죠. 계속 거의 뭐 물론 대장은 당연히 부동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그 아랫단에서 이제 원전주들이 많이 이렇게 그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잠깐만요. 원전이 어디 있지? 음, 원전 아무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원전 이런 종목들 막 뭐 BHI 근데 이쪽이 사실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장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태웅도 짱짱한 종목도 많이 있죠. BHI, 태웅, 그다음에 현대건설, 우리기술, 한전기술, 한전선 다 있는데 뭐 이런 친구들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름대로 최근에 우진이 좀 많이 올랐죠. 예. 죄송합니다. 잘못 우진.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거의 저점으로 바닥으로 치면은 여기 뭐 한 7,000원, 8,000원 하던 게 지금 2만 원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뭐 거의 2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자회사로 해야 되나? 우진엔텍은 지금 여기 7월에 6월 26일에 5천억 뽑은 이후로 거의 고점 대비 윗꼬리까지 포함하면은 50% 빼고서 지금 뭐 5천억 뽑은 놈이 하루에 40억씩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완전 바닥을 팍팍 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우진엔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 제 평단이 물론 요 3만 원 아래 요 조그만한 덩어리가 두 개 있고 제일 큰 덩어리는 요 제 평단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완전히 고통인데 이 우진 막 보통 우진 날라가면은 여기 막 쏘고 그러면은 이제 야 그래 너라도 가서 좀 우진엔텍 좀 끌어와라 막 그런 생각 하는데 절대 안 갑니다. 우진엔텍 뭐 20%갈 때도 한 3, 4% 뽑고 말고 막 이지랄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그래 그나마 좀 약간 좀 최근에 오늘도 약간 좀 이렇게 미세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한 4% 정도 올라서 추세를 이제 좀 돌릴라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게 같은 원전주 아니야? 근데 왜 요때는 우진 엔텍이 갖고 우진은 못 갖고 지금은 우진이 가고 우진 엔텍 박박 기고 있는지 두 회사 차이점은 뭔지 왜 우진만 오르는지 우진 엔텍은 언제쯤 오를지 이런 거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오래됐죠. 그러니까 좀 그 역사가 있는 회사죠. 그리고 우진엔텍 왜 우진엔텍이냐? 우진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진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쪽이 나중에 이제 내용 같이 보시면 아실 텐데 이쪽이 조금 더 훨씬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거에 좀 더 이렇게 치우친 그러니까 삼성이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진은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우진엔텍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우진이 3,400억 정도, 그다음에 우진엔텍이 한 2,300억 정도 돼서 뭐 둘 다 뭐 소형주죠. 소형주에 속하게 되고 핵심 산업 분야가 산업 자동화, 계측기기, 제조업. 그다음에 이쪽은 원자력이란 말이 뭐 노골적으로 바로 그냥 붙습니다. 원자력, 화력발전소, 설비 정비, 유지 보수, 서비스업입니다. 여기는 제조업이고 우진은 제조업이고 우진엔텍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량을 보면 더 정확해지는데 이런 계측기,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자동화 장비 및 센서 제작,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발전소요, 계측 장치 납품,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입니다. 서비스니까 설비 진단, 성능 개선, 시험 용역,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원전 해체,
국산화, 프로젝트 수행. 그러니까 이쪽은 납품, 제작 이런 거고 여긴 정비, 용역, 수행,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확실히 나뉘는 거죠. 예, 이쪽에서는 제조업을 해서 이제 파는 거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직접 이렇게 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란 말이 최근에 워낙에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서 우진이 어떤 반도체 사업을 하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반도체용 온도 센서, 서머커플 뭐 제작 공급한다고 하고 센서 사업 이런 거 하고 계측기 센서 기술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매출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사업도 합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잠깐 좀 볼까요? 요거 지금 우진 엔텍으로 되어 있네요. 우진을 볼까요? 근데 둘 다 재무 상태는 괜찮습니다. 배당도 주고 먼저 우진인데 매출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16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채 비율 적고 유보율 많고 돈 많고 예 그래서 보면은 예 뭐 요분이 많이 뭐 이제 그 사장님이겠죠. 예,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한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꽤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죠. 예, PBR도 굉장히 낮고 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거 상으로는 잠깐 여기 좀 볼까요?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지 영업이익은 좀 줄었는데 반도체 얘기 나왔네요. 예, 반도체 산업용 온도 센서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진 엔텍을 한번 보면은 엔텍도 나쁘지 않아요. 예, 배당도 나름 주고 대신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 훨씬 적죠. 매출액이 440억에 영업이익 뭐 50억 정도. 대신에 뭐 예 그 부채 비율 9% 정도에 유보율이 무지하게 많네요. 예, 돈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조그맣지만. 예, 그래서 당연히 예, 최대 주주는 이제 우진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은 뭐 한 2%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하는 일 영역에서는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도 보면은 한전,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산업설비 기업입니다. 근데 이쪽은 완전히 이제 원전 쪽으로 가는 거죠. 한수원, 한국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공기업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진 엔텍은 이쪽이 우진 엔텍, 이쪽이 우진입니다. 수익 구조도 제품 판매 중심이고 여기 용역 매출 중심 우진 엔텍은 예 그래서 뭐 사업 성격도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강점은 온도 센서, 계측 제어 시스템 국산화, 스마트 팩토리 아까 반도체랑 좀 연관이 되죠. 그리고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써 있습니다. 원전, 화력발전 설비 진단 및 유지보수 전문성, 원전 해체 기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진 엔텍이 이때 올랐던 것도 이때 고리 1호기 예, 원전 해체가 결정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을 뿜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500조 원전 해체 시장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써 있으니까 이게 뭐 원전 해체한다 그러면은 우진 엔텍 들어간다. 다른 기업도 들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성장 동력은 우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산업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 근데 우진 엔텍은 이제 원전 쪽에 많이 이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예. 해체, 노후 발전 설비 교체 등 국가 에너지 정책 모멘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제 약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예. 우진이 왜 오르고 우진 엔텍이 왜 못 오르나. 우진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동화 이쪽 계측장 제조업체 예. 그래서 제조 기반 B2B 기업이다. 우진 엔텍은 발전소 전문 설비 정비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해서 용역 기반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요약한 건데 제조업, 서비스업, 자동화, 계측 장비, 발전 설비 정비, 원전 해체, 그래서 민간 산업 전반, 공기업 중심, 그다음에 제조 판매, 용역 계약,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또 똑같은 얘기인데 우진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물론 뭐 세력이 올리니까 올리는 거겠죠. 예, 그렇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자면은 예, 원전하고도 엮여있긴 한데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분야, 계측 분야에 좀 엮여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섞여서 이렇게 같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같은 원전인데 우진엔텍 왜 못 가냐 하면은 원전 해체 쪽에 아무래도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예, 원전 해체 이슈가 물론 반도체 그 원전 쪽에
원전 뭐 설립 이슈로도 하겠죠. 이제 계측 장비 하니까 방사능 계측 그쪽이 주 업무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오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한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솔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봐도 이거 우진입니다. 우진 홈페이지인데 딱 들어와 보면은 약간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 많죠. 원자력, 유량, 자동화, 설비 진단, 신소재, 온도 센서, R&D. 그래서 이런 데 원자력 쓱 들어가 봐도 뭔가 이렇게 판매하는 느낌? 약간 제품 위주. 잠깐만요. 여기 좀 내려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패키지 그냥 대충 하나 들어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요런 거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요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신소재 볼까요? 한번. 신소재 요런 것도 들어와 보면은 굉장히 요런 것들 요런 거 판매합니다. 요런 게 많은 것 같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들어와 보면은 딱 봐도 정말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이런 거 가지고서 원전 해체 계측 같은 거 우리가 뭐 해드립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엔지니어링 회사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진단. 그래서 제어봉 제어계통 이거 볼까요? 이거 뭐 이렇게 가서 그 점검 그런 거 해드립니다. 누가 봐도 아까보다 그 우진에 비해서 엔지니어링 회사 느낌이 확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못 가고, 우진에 비해서 우진 갈 때 따라가지 못하고 좀 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해피하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데 들고 있는 분들은 좋은데, 자 그러면은 저는 사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우진 결국에는 우진이 가야지 우진엔텍도 갈 것 같아가지고 요쯤에 대충 사가지고 좀 물린 상태로 들고 있는데, 자 우진엔텍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을까, 좀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최근에 좀 그러면은 좀 상승할 만한 이슈가 없나? 그러면은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에이펙이죠. 경주 에이펙. 10월 27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11월 1일까지 이제 경주에서 일어나는데, 뭐 도란포 온다, 뭐 시진핑 온다, 뭐 김정은 만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저는 뭐 그 대북주는 별 크게 관심이 없고, 그것보다도 이제 원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무슨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공개된 논의 원자력 관련해서는 에너지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과 원자력 연료 재처리 또는 핵 연료 재생산 권리를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그래서 한미 핵 협력 협정 개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라늄 농축 연료 재처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이 이때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원전 해체는 아닌데 뭔가 재처리니까 우진엔텍도 거기서 뭔가 좀 한발 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재처리하는 게 우라늄 자국 내에서 사용 후에 핵 연료 또는 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이렇게 지금은 할 수 없게 돼 있죠. 이게 왜냐면은 뭐 재처리하고 농축하는 기술이 이제 핵 저기 뭐죠? 핵무기 그쪽이랑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기술이 다 있기 때문에 잠정적 무슨 핵보유국 뭐 그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요번에 와가지고 좀 얘기가 되면서 그쪽을 좀 수정하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으로 모두 집결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보시면은 에이펙 SMR 사업 확대 기회 해서 뉴스가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건데 20일 오후 1시 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때 뭐 서밋을 해서 많이 SMR 상영을 앞두고 많이 모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IAEA 사무총장, 그 다음에 테라파워 CEO,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사장, 뭐 USA CEO 등이 참여해서 원자력 발전 등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두산에너지 뭐 이런 원자력 비지장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뭐 SMR도 마찬가지고 한수원의 스마트 노형, 뉴스킬 파워. 잠시만요. 여기 좀 넘어가서 좀 밑에 내려가 볼까요? 뭐 첫 발주가 나오길 기대하는 상황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조기 개정.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이제 뭐 재가공, 우라늄 농축 요런 거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뭐
예, 그 얘기들이 뉴스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고 조금 더 내려다 보면은 뭐 SMR 협력 강화 이거는 뭐 당연히 예, 이제 요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제일 중요 이슈인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원전 해체 및 폐기물 관련 협력, 예,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폐기물 처분, 원전 해체 기술 등에 관해 미 양국 간 협력 프레임 마련 가능성, 배경. 한국에 노 원전이 많이 있죠. 예, 고리 1호, 2호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축적 문제에 직면하고 이건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죠. 지금 500조 얘기가 나온 게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폐기해야 되는 그 원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또한 원전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 뭐 한국도 거기 뭐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뭐 수중 원전 및 원전 기자재 공동 진출 이런 것도 또 우진한테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원전 안전 및 비약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예, 무기 쪽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이전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얘기들이 있어요. 예, 약간 그 원전이 항상 민감한 이슈잖아요. 원자력이란 게. 그래서 뭐 그 발표 가능성 높은데 구체적인 뭐 서명이나 사업화까지 가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안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얘기만 나와도 예 항상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온다 하면은 한 번쯤 좀 슈팅을 예 강하게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눈앞에 에이펙에서 이런 얘기들이 원전 관련해서 나올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은 뭐 우진도 마찬가지고 여기 원자력 원전 관련도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또 튈 수 있겠지만 또 저는 우진엔텍 솔직히 우진엔텍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진엔텍도 그런 거 좀 버프 받아가지고 여기서 5천억이나 써가지고 지금 뭐 예, 분명히 매집을 해놨을 텐데 예, 좀 이런 걸로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날 이렇게 올랐던 거는 국내 고리 원전 1호기 이것 때문에 해체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2호기 또 해체하는 거에 사실 9월 25일에 예 그때 결정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요때쯤에 9월 요때쯤에 이걸로 해서 이제 한번 상승을 하겠구나 했는데 2호기는 좀 연기가 됐죠. 예, 환경단체들이라든지 좀 겁을 그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1호기는 해체했고 2호기는 해체 지속 점검하고 계속 운전 심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진엔텍이 좀 상승 탄력을 좀 잃고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에이펙을 앞두고 오히려 더 큰 이슈들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슈도 아까 여기 좀 있었죠. 원전 해체 여기 이런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 뉴스라든지 좀 나오고 하면은 우진엔텍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우진을 산 이유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주봉으로 길게 보면은 좀 넘어가서 볼까요? 이게 꽤 오래 2010년에 상장했는데 상장하고서 요때 19,900원 딱 찍고서 내려왔어요. 지금 근데 거의 10년 15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제 뭐 들고 있지 않겠죠. 다 팔았겠죠. 아니면 뭐 손절을 했거나 뭐 했을 텐데 이제 신고가가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웨스팅하우스랑 얘기가 많다고는 하는데 SMR은 뭐 누가 뭐래도 그 원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AI 시대의 필수 이제 그 전력원인데 거기서 분명히 2만 원 한 번은 트라이를 그 요번 에이펙 이슈가 됐건 그 이후의 이슈가 됐건 그때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진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서 좀 그래서 좀 소량이지만 좀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좀 수급을 쭉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좀 뒤로 2005년 요때가 좀 바닥이니까 올해 초 한 3월 요때까지 보면은 기관에서 쭉 사서 좀 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수급을 뭐 구체적으로 엄청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올린 게 기관 위주로 해서 들고 왔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더 좋고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수급이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적은 없어요. 요때가 좀 중요한데 7월쯤부터 볼까요? 올해 7월 이때쯤부터 쭉 보면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뭐 좀 샀는데
100만 천만 몇십 한 30억 20억쯤 들고 있는데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 바람 같은 것도 저의 그 위시 같은 것도 들어간 건데 그리고 과거의 통계 같은 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5천억이나 뽑아낸 종목이 지금 50%나 아무런 반등도 없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예, 저는 뭐 당연히 여기까지는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게 언제 갈지 모를 뿐이죠. 예, 내년에 갈지 내년 말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예, 이건 지금 완전히 쥐어짜고 있는 거죠. 이거 아까 같이 봤나요? 이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신용비율 상위인데 요맘때는 우진엔텍이 1위였어요. 코스닥 거의 1위였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한 10 예, 예, 여기 지금 18위까지 내려왔는데도 아직 7.3%예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저기 그 신용 개미들 좀 괴롭히는 것도 있겠죠. 좀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신용 개미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신용 비율이 좀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가는 것도 있고 할 테니까 좀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근데 좀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우지는 저렇게 잘 가는데 도대체 차이가 뭘까 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금 있었는데 우진과 우진엔텍의 차이는 뭘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